자유민주주의, 열린시장 자본주의, 법치주의, 인권, 복지사회. 이게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좌익 세력이 그 시대 정신에 거스리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못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막아서고 경호처가 막아서고 해서 일단락 됐는가 싶었더니 영장 기한을 연장했다고 어제 오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일 중에 긴박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들 예상을 하시던데. 긴 안목으로 봐서 네. 역사란 건 흐름이 있잖아요. 네. 한 사건 한 사건을 잘라서 보면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부정적이지만은 큰 흐름으로 봐야지요. 네. 우리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형성되는데 1500년 걸렸으니까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일관성이 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으로 파악하지요. 우리 역사도 이번에 무슨 계엄령, 탄핵 사건, 여자 간의 갈등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흐름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대 우파, 보수, 진보, 우익, 좌익 그 선의 다툼으로 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네. 전체주의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답이 나오지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재판, 심판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이나 또 공수처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뭐 체포해야 된다. 어제 어떤 민주당 의원은 뭐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또 성급하게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나는 그런 비유로 그래 말해요. 네.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면 네. 쥐약이나 농약 먹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비유로 말하지요. 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불안한 거지요. 네. 이게 뒤집어지면 자기가 당할 차례라는 걸 느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지요. 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란 했는데 내란을 뺐잖아요. 네, 소추안에서 뺀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내란을 뺐으면 그걸 결정했는 국회 탄핵을 재심해야지요. 그리고 내란죄가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난리 필 이유가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 했는데 내란을 뺐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야권이 내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란이지. 네. 지금 뭐 험한 말을 하는 것이 내란이더라고요. 이거야말로 내란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 몇십 석 더 많은 거 그걸 가지고 막 내란적인 상태로까지 몰아가고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도 법적인 걸 가지고 하니까 그런 법 위에 있는 법이 민법이죠. 국민법이죠. 네. 국민이 저항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막아야 되지요. 상당히 좋은 조짐인 것이 탄핵 지지하는 그 시위대보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데도 뭐 엄청 모이지요. 네. 아마 비율로는 10대 1 될 거요. 그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2030 세대, 20대, 30대. 20대, 30대는 두 흐름이랬지요. 네.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관심 있으면은 좌파적인 그런 진보 성향에 줄 서 있었지요. 거기에 물들여졌지요. 또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정교조니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걔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남도입니까? 관저, 그 대통령 네. 사절을 관저. 대통령 체포를 막자 그 시위대 중에 2030이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짐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지요. 네.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에 있어서 승리한 거지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면 이번 사태는 뭐냐? 막바지 오는 마지막 충돌이지요. 여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이 여는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렇게 뒤로 물러날 성격이 아닙니다. 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아주 우리가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법조항 몇 조 얘기하면 굉장히 불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매이면 안 돼요. 네.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모여야지요. 예. 아니,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진짜 소위 좌파 측 집회가 훨씬 젊었고 인원도 많고 세력이 있어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지리멸렬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네. 독일의 헤겔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아주 명제가 있어요. 응? 거기 보면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 있어. 네. 시대의 정신. 독일어는 자이트가이스트인데 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정신을 몸으로 익히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한다. 그 사람이 역사의 지도자가 된다. 네. 그런 뭐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그런데 이거는 누가 옳다 나쁘다 전에 자이트가이스트. 네. 시대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념 대결이 80년이요. 금년에 80년입니다. 네. 80년간에 참 질풍노도 시대를 지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의 흐름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열린시장 자본주의, 네. 법치주의, 인권, 복지사회. 이게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좌익 세력이 그 시대 정신에 거스리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예.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인 세대들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시대 정신이 그게 되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 소위 586 세대, 뭐 옛날엔 386 세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노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뭐 노인들은 투표하러 나오시지도 말아라. 어떤 분은 뭐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노인 세대가 돼가고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따르면 타파해야 될 대상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 몇십 년 사이에 예. 정교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의 전성기가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상당한 숫자가 그쪽을 지지하는 편이지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20대, 30대는 그리로 따라갈 줄 알았는데 역현상이지요. 네. 그 이번에 내가 들으니까 탄핵 반대 시위하는 그 엄청난 군중들 속에 20대, 30대들이 어르신네들 좀 쉬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찬바람에 그 추운데도 자기들이 밤새워가며 막아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죠. 어떤 법조항, 뭐 국회 내규, 뭐 헌법 이전에 그거는 하나의 이 우리 결의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는 징조지요. 네. 징조가 왔으면은 그 징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조직화하고 네. 동원하고 이론이 뒷받침하고 그게 뒷바라지 돼야지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보수 세력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 국방은 한미 동맹이 해주고 네. 경제는 재벌이 네. 박정희가 하고 보수 세력이 그냥 안일했어요. 그냥 즐긴 거지. 거기 대가를 치르는 거지요. 네. 그러나 좌파 세력은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도망 다니고 라면 먹고 징역 가고 그게 몇십 년 쌓여가서 관록이 쌓인 거지요. 네. 그동안에 한 10여 년간 다 떨어 먹었어. 영양가가 떨어진 거야. 네. 이거 떨어진 걸 모르고 숫자를 우겨대려니까 무리가 가는 거지요. 네. 그래 가만 보면은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란 이걸 주제로 탄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이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합리적으로 네. 국회를 다시 열어서 재투표해야 되지. 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내란이 아니면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급하게 잡아 넣어야 될 이유가 전혀 근데 없잖아요. 나도 국회 표를 많이 내세우니까 여권에서 열 몇 명이 그리 동조해가지고 탄핵 그걸 표결했는데 내란이 아니라는 거이 그게 빠졌으면 국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재투표해야지.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뭉개놓고 긴급 체포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는 그거는 당황스러운 거지. 자기 방어지요, 자기 방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자꾸 무리수를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 부패로 망하고 네.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네. 그런 구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보 세력은 자충수가 쌓이는 거지. 우선은 뭐 괜찮을 것 같아도 이 쌓이면 한계가 한계. 한계에 도달하면은 펑크가 나는 거지. 네. 그래서 나는 현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전기가 돼서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네.